어서 오십시오. 정치보안관입니다. 하루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10명 이상의 시청자가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2007년 이후 2배나 폭락한 어두운 원화 가치. 이대로 좋은가?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미국의 경제와 서민 경제의 흑색 그림자. 달러 가치 대비 한국 원화의 변화를 2007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때부터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무역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한국 원화의 대달러 가치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회복, 팬데믹 충격, 그리고 최근의 금리 인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로 인한 의미와 미국의 경제 전문가와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한 무역관계의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7년부터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 원화는 급격히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위기 직전 원달러 환율은 약 900원에서 1000원 사이였으나 위기 이후인 2008년 말에는 1500원 가까이까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달러 가치는 폭등하고, 따라서 원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위기 속에서 더욱 불리해졌고,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했습니다. 2.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가 2009년부터 2013년인데 2009년부터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 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2011년경에는 1100원대까지 내려갔고 2013년에는 약 1050원 정도로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경제 회복과 더불어 한국의 수출 증가와 외환 보유고 확충 덕분에 원화 가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원화의 강세는 수입 가격을 낮추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2014년부터 2016년 유가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원 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은 2016년 말 약 1200원에 도달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한국 원화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달러가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내수 경제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4. 2017년부터 2019년은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 달러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대체로 무역 수지 흑자와 수출 호조가 이어졌습니다. 환율 안정은 한국 경제의 대외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원화의 안정성이 비교적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인 2020년부터 2021년의 경제 상황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으며 원 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의 상대적 회복력이 높아지면서 2021년에는 환율이 다시 11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되었습니다. 6.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 달러 환율은 1400원을 초과하며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으나 여전히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4년 11월 현재 또다시 달러당 1400원으로 원화 가치가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하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원율로 인해 수입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소비 침체 등의 위험에 더욱 직면할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매우 좋은 것 아니냐고 빈약한 지식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야만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은 무턱대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수출 증가 가능성입니다. 원화가 약세일 경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트럼프가 이를 그대로 좌시할까요? 반면 수입 비용 증가합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원유나 반도체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들이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007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전 달러당 원화의 가치가 1,000원 이하였는데 정확하게 97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레이 수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고급 유럽 자동차를 그레이 수입하는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입 가격이 하루아침에 거의 2배가 되었으니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달러당 1,3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트럼프의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에 두고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러당 1,400원 이상으로 고정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2007년에 비하여 인플레이션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화 가치가 거의 2배까지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 시장에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경쟁력도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40조 원의 지폐를 찍어내어 서민 경제에 풀었습니다. 당시에 미국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지폐를 발행하여 서민 경제에 풀었습니다. 달러가 엄청나게 시장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2025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국의 물가가 현재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석은 미국의 모든 경제인만이 아니라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상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제를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무역 장벽 강화가 실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높이거나 무역 협정을 수정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재도입된다면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 특정 제품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의하여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생산 비용을 높이게 되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전제품의 약 5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러한 중국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6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즉 시장 유통 가격을 최소한 60% 이상 상승시키겠다는 논리인데, 그러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커다란 의문입니다. 2.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둡습니다. 생필품 및 수입품 가격 상승이 있게 됩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식료품, 의약품, 의류와 같은 필수 소비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저소득층 가정에 매우 큰 타격을 주어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 여력이 낮은 계층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도 에너지 수입량이 대단한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면서 자원 가격이 안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경우 전기나 가스 같은 주거 관련 비용이 높아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정적 압박이 증가하여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은 소비 위축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히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 인상 압박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심화되면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비용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주택 구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 2023년, 2024년과 같은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미국의 국내 산업 강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외 경쟁력 약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높은 물가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제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무역 수지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미국은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주거보조금, 에너지 비용 보조 프로그램 등의 확충이 현재보다도 큰 규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임금 인상 정책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주거보조금, 에너지 비용 보조 프로그램 등은 그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공약입니다. 매우 난감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소득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내의 경제 위기 문제 해결 방법을 해외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해외 국가의 미군 주둔 비용 절감, 혹은 수많은 미군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또 나토와 같은 국제기구 유지 비용을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우선이 될지 아니면 미국의 국제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나 중국, 러시아의 국력이 확장되어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정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제기구와 국가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미국 47대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